잠깐, 이거 꿈인가? 여기가 정말 우리 집 거실이라고? 은주는 문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도자기 찻잔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고,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과 모순되는 장면이라 머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 강철 같은 분,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분,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는 걸 본 적 없는 그분이 지금 깊고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은주의 친정어머니에게 말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서자 이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울고 계셨던 겁니다. 평소 날카롭고 위엄있던 목소리가 격한 감정으로 갈라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옹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옛날 방식에 눈이 멀어서 사돈께서 따님을 얼마나 훌륭하게 키우셨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은주의 어머니는 이 거창한 사과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며 황급히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아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사돈. 우리 둘 다 그저 엄마잖아요. 평생 자식 걱정하며 사는 엄마들이요. 지난 일은 묻어두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봅시다. 은주가 쥐고 있던 찻쟁반에 힘이 풀리며 찻잔들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이 집의 공기는 냉동실보다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가족이란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다른 쪽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경쟁도 아니죠. 모두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말은 참 쉽죠. 하지만 이 진실을 깨닫기까지의 여정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침묵과 눈물, 그리고 꽉 막힌 관습이 뒤엉킨 전쟁터였죠. 이 놀라운 화해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계를 되돌려 볼까요? 악몽이 시작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일. 은주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딱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은주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남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지만 그녀에게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고 마치 유리 조각 위를 걷는 듯한 살얼음판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친정 부모님을 챙기는 생각조차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배신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시어머니에게는 입버릇처럼 되뇌는 말이 있었습니다. 은주야, 잘 들어라. 여자가 시집을 오면 친정은 그저 아는 사람 집이 되는 거다. 넌 이제 그 집 식구가 아니야. 시댁이 진짜 내 가족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은주는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사랑은 한정되어 있어야만 할까요? 양쪽 집을 다 사랑할 수는 없는 걸까요? 왜 남편을 사랑한다는 게 친정 부모님의 딸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걸까요? 균열은 명절 3일 전 정신없이 바빴던 어느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부엌은 분주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채소를 씻고 있던 은주에게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네, 아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어젯밤에 전화로 누구랑 그렇게 소곤거린 거냐?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용히 통화한다고 했는데 들으셨나 봅니다. 아, 그게 친정엄마요.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지셨다고 해서 상태가 안 좋으신가 봐요. 이번 명절에는 고향에 못 내려가실 것 같다고. 은주는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저런, 안 됐구나 혹은 괜찮으시다니 같은 말을 기대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됐구나. 오히려 우리한텐 더 잘된 일이야. 은주는 멍해져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넌 시대 명절 준비에 집중해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은주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건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일이야. 그게 내 우선순위다. 딴 생각하는 건 도움 안 돼. 딴 생각이라니요? 친정엄마의 고통이 방해물이라는 건가요? 은주는 목구멍에서 말이 턱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친정엄마는 아파서 홀로 계신데 시댁 식구들은 그저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남편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정말 너무하다. 장모님 괜찮으신지 가보자라는 말을 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은주야. 그는 귀찮다는 듯 은주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이번 명절은 그냥 우리 집에 집중해. 어르신들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괜히 분란 만들지 말자고. 그날 밤, 은주는 소리 죽여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깰까 봐 두꺼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철저히, 완벽하게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늦은 밤, 물을 마시러 나온 은주는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통화 중이셨는데 평소에 그 차갑고 새 같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이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그래, 알지. 시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옛날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나도 그 시절이 그립네. 은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정 부모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그 단단한 갑옷에도 틈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산더미 같은 무와 팔을 다듬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친구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자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유, 걱정 마. 걔는 친정에는 관심도 없어. 자기가 어디에 뼈를 묻어야 하는지 아는 애야. 며느리라면 응당 그래야지. 안 그래? 은주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이 이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였나요? 이웃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트로피, 복종의 상징. 드디어 명절 당일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14명의 친척들로 가득 찼고 소음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부엌은 끓는 기름과 수증기, 끝없는 요구 사항들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은주가 새벽 4시부터 만든 갈비찜과 잡채를 먹으며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있을 때 친척들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명절 취미 생활이었죠.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제멋대로야. 시누이가 음식을 뒤적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옆 동네 며느리 얘기 들었어? 친정엄마가 감기 좀 걸렸다고 명절에 시댁 부엌을 비우고 병원으로 달려갔대. 세상에, 말세지. 뻔뻔하기도 해라. 어르신들은 혀를 차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은주는 싱크대 앞에 서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잉.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젖은 손으로 꺼내 확인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문자였습니다. 방금 물리치료 끝났다. 좀 덜 아프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우리 딸 시댁 일 열심히 하고. 그 문자가 은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도 은주의 평화를 위해 은주가 시댁에서 곤란해지지 않게 하려고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한계점은 새벽 2시에 찾아왔습니다. 집안은 겨우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이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은주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동생이었습니다. 다급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였죠. 언니, 엄마 응급실이야. 허리가 완전히 주저앉으셨대. 다리를 못 움직이셔. 언니가 좀 와야겠어. 당장. 은주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 병원으로 운전해 가서 엄마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시부모님의 방문을 보자 공포가 밀려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들어가 사옥이 물을 틀어 소리를 감춘 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그야말로 정신적인 고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사정을 속삭였지만 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남편은 누가 들을까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그냥 좀 참아. 하루만 더 있으면 되잖아. 명절 끝나고 가보면 되잖아.
심지어 신우이는 일찍 도착해 일손을 돕기는커녕 감시를 했습니다. 옳게,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네. 신우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중간에 도망갈 생각은 아니지? 어르신들한테 외의가 아니야. 집안 망신시키지 마. 그날 밤 10시, 여동생에게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실망으로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번 수속 밟고 있어. 엄마 많이 무서워해. 언니. 그리고 혼자 쉬어. 누군가는 곁에 있어야 해. 은주는 어두운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텅 빈 거리를 내다보며 영훈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나쁜 딸이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왜 안 자고 있니? 은주는 심장이 튀어나올 듯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은주가 변명거리를 찾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은주 옆 소파에 앉으신 겁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하지 못한 말들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얘기 들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루 종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너를 봤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우는 것도 봤고 친척들이 요즘 며느리들 욕할 때 내 표정도 봤다. 휴대폰을 쥐고 손을 떨고 있는 것도. 시어머니는 손을 뻗어 고부 관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은주야. 은주는 충격을 받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살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내 어머니에게 똑같은 짓을 했었단다. 시어머니가 고백했습니다. 늙은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일이야. 친정엄마가 돌아가실 때 시댁 어른들이 나를 못 가게 했어. 추수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지. 나는 그 말을 따랐어. 그래서 임종을 못 지켰단다. 엄마 손 한 번 못 잡아드리고.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 후회를 매일같이 안고 살았다. 가슴 속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 돌덩이처럼 박혀있지. 시어머니는 강렬한 눈빛으로 은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엄하게 대하는 것만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틀렸다. 나는 그저 내 고통을 너에게 대물림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녀는 은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거라. 짐 싸서 지금 당장 친정으로 가. 하지만 은주는 혼란스러워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차례는요? 친척들은요? 큰 시아버님이 노발대발하실 텐데요. 우리가 알아서 하마.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가족이야. 이미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한 차가운 제사상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해. 어서 가. 은주는 눈물 범벅이 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본 엄마의 환해지는 얼굴은 은주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의 병상 곁에 앉은 은주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가족이 일어나 며느리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자 집안의 최고 어른인 큰 시아버님은 격노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지셨죠. 감히 며느리가? 명절 당일에 도망을 가?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은주는 다음날 오후 두려움에 떨며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마치 법정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팔짱을 낀 채 엄한 표정으로 줄지어 앉아 있었으니까요. 앉아라. 큰 시아버님이 호통쳤습니다. 은주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몸을 떨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됐는지 아느냐? 전통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구나. 은주가 사죄를 하려 입을 떼려는 순간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갈랐습니다. 잠깐만요, 아주버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고개는 꼿꼿이 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죠. 저는 그놈의 전통 때문에 제 어머니 임종도 못 지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40년 동안 그 지옥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내 며느리에게까지 그 짐을 지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족은 시댁을 위해 친정 부모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양쪽 다 사랑하는 게 가족입니다. 큰 시아버님은 콧김을 내뿜으며 팔걸이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체면이, 법도가,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시아버님과 은주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으면 우리도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면 규칙 따지는 관리자가 아니라 사람처럼 행동해야지요. 큰 시아버님은 시어머니를 보았다가 은주를 보고는 마침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졌다는 걸 안 것이죠. 타협점이 찾아졌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습니다. 학대의 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다음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은주의 부모님이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사돈끼리 한 집에서 명절을 보내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다들 쭈뼛거렸죠. 하지만 부엌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나란히 조리대에 서 있는 모습을 놀라움 속에 지켜봤습니다. 아, 시금치 간을 이렇게 하세요? 친정엄마가 물었습니다. 네. 자, 간 한번 보세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들이 농사와 정치 이야기를 나누며 호탕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손주들은 그 사이를 뛰어다녔죠. 어른들의 복잡한 과거는 모른 채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모여 있어 행복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시어머니가 은주를 따로 불렀습니다. 집안은 맛있는 음식 냄새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고맙다, 은주야. 시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뭐가요, 어머니? 내가 제자리를 찾은 것뿐만 아니라 나도 내 자리를 찾게 해줬잖니. 이제야 무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엄마가 된 기분이다. 은주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미소 지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규칙만 존재하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진짜 집이 된 것입니다. 가족은 핏줄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용기, 용서, 그리고 이해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족을 치유하는 데는 한 사람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수십 년의 후회를 지우는 데는 한순간의 용기면 충분했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큰어른에게 맞선 시어머니의 행동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전통은 깨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